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랑 기능 축소되는 거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제 제가 그 언론 브리핑 때도 유사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기능이 축소되거나 조직이 작아지는 게 전혀 아닙니다. 즉 지금 여가부에 있는 조직이 그냥 그대로 보건복지부로 옮겨간다고 생각하셔도 사실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여가부의 전 기능 가운데 여성 고용에 관한 부분만 고용노동부로 옮겨가고 그 여성 고용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본부장 형태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종전에 장관이 수행하던 부처 업무가 본부장, 차관보다 좀 높다 하지만 본부장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으신데 그것이 아니라 이 본부라는 것이 별도의 독립조직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복지부에 1차관, 2차관 외에 3차관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 3차관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 3차관보다 오히려 직급이 한 단계 높은 본부장이 차관 대신 본부장이 이 업무를 이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여가부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 부처 중에서 약 270명 정도의 가장 작은 부입니다. 사실 하나의 부로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유사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처하고 같이 섞는 것이 정부 조직 개편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 거기에 가장 합당한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을 대신해서 장관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가부 장관을 대신해서 이 여성가족부 업무를 같이 본부장과 함께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본부장이 별도의 조직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여전히 본부장은 하나의 차관으로서 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기존의 여가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사명이 부여됐기 때문에 오히려 차관보다는 한 단계 높여서 본부장이 그 역할을 차관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조영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여성 피해자 보호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지금 이제 여성 피해자, 그다음 범죄 피해자 이런 역할들이 이제 법무부에서도 하고 있고 여가부에서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 차관보다 격이 높은 본부장 입김으로써 그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 부는 장관, 차관, 그 밑에 실장, 국장, 과장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관만 바뀌어서 요 장관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차관 이하의 업무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다만 업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차관을 한 단계 높은 본부장으로 올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가부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의 차관이 더 생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차관이 하는 업무로서는 그 정도 규모가 제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가부가 기존에 한 270명 정도, 다른 부처들 업무를 한번 보십시오. 270명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보건복지부 인원이 한 800명 남짓인데 합쳐봐야 1000명, 한 11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부가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합친 상태에서.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제가 있는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본부만 한 2000명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여가부 장관이 해가는 역할까지 그 본부장과 함께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처로 있는 것보다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기존에 조금 뭐 속된 표현이지만 힘, 파워가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정부 업무는 어떤 테크노크라시라고 할 수 있는 차관들이 주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장관은 그 대외적인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테크노크라시 차관보다 더 격이 높은 본부장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훨씬 기존 여성가족부 업무가 더 강화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본부라는 것은 지금 현 정부, 지금 정부주의 개정되기 전에 세 곳에 존재합니다. 첫째가 이제 그 과기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부에 하나 있고, 저희 행정안전부에 있는데, 본부라는 것은 굉장히 기능이 전문적이고 그 업무에 전문가들이 많이 모이는 경우를 본부로 합니다. 그래서 직급도 차관과 장관 사이고, 그래서 여가부 업무를 이 본부 안에 포섭을 함으로써 더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발표하고 언제 실행이 되는 건가요? 발표는 저희 어제 정부안은 발표를 했고요. 네, 아마 정부안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의원 발의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발표된 세 가지 안 외에도 우주항공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국 이주관리청이라든지 뭐 관광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사실 정부주의법 개정안 발의가 좀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안으로 하게 되려면은 최소 60일 이상의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입법 예고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현재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협조를 구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민주당의 반대를 설득하는 부분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서 예, 그러니까 그저께 저희 행안부 차관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정책위 의장님, 원내 지도부를 만나 뵙고 저희 이런 정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 의사가 없고 오히려 찬성하는 당론과도 부합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이견의 주된 내용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만약 여성가족부가 없어지면은 그 기능이 축소되고 조직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기존 여가부가 해놨던 역할이 없어지거나 감소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였는데, 사실은 방금 제가 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고, 오히려 기존에 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여가부가 했던 기능의 상당 부분이 보건복지부 기능하고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부처 안에 있으면 그 부처 안에서 조정하고 통합하고 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장관이라는 단일 리더 안에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리더 사이에서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사람의 리더 안에서 같은 부처 안에 있으면 훨씬 더 조정과 통합, 융합 이런 것이 수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당연히 가는 것이 훨씬 정부 조직 운영에 있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뭐 위원회도 뭐 지금 저희가 한 40% 축소했는데 정부 조직도 필요한 것은 만들지만 필요 없거나 중복되는 것은 축소 조정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님이 그대로 시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요? 그 새로 신설될 네.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인사가 어떻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텐데, 뭐 기존에 장관 하셨던 분을 또 뭐 이렇게 본부장으로 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대통령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인사를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보훈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격되면 기존에 있던 그 차관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를 새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우 자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관급 예우를 받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로 되면은 새로운 권한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 부서권이라는 게 또 생기고, 그 다음에 부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국무위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변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 시점에서 동일한 지금 이제
박 처장님이 계시지만은 만약에 그대로 간다고 할 경우는 당연히 청문회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안 갈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대통령께서 인사권자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박민식 처장님이 그대로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청문회는 거쳐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팩트와 관련해 가지고 그 혹시라도 그 아까 복지부의 그 규모 네. 그거는 본부를 이야기한 겁니다. 본부를 이야기했고 제가 장관님께 나오면서 800이라고 했는데 900명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1,600여 명 조직입니다. 네. 본부 규모만 그렇습니다. 본부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본부가 있고 소속 기관, 산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보건복지부 본부가 900명, 그 다음에 여가부가 한 270여 명, 그리고 행안부가 한 1,600, 700명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